그 사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장로님이 만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쉽게 아름답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유쾌하시고 또 밝고 시원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밝으셔요. 밝으시고 시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결국 나도 하나님처럼 밝고 시원한 게 정상이다.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밝고 시원하지 않다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정상적이라면 밝고 시원하고 유쾌하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그건 문제인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서 아주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 조금 읽으면서 목사님 앞이시라서 아니. 딱 조심이 되네. 네. 그런데 처음에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조금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오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정말 시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정말 시원하셔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꾀지지한 아주 약간 좀 예. 요만한 죄만 져도 그냥 벼락 떨고서 사실 그게 하나님이 통큰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통이 크시고 시원하시고 밝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움직이신다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느낌만 가지고도 그냥 내 스스로가 시원해져 버리는 상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여름 제가 바닷가에 사는데요.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데 어떤 물방울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혹은 돌에 떨어지면 이제 없어지죠. 증발돼서 없어지죠. 그러므로 이 물방울 상태에 있을 때 물방울은 지 넓이와 두께와 무게만큼 생각해요. 그거만큼. 근데 이 물방울이 바다에 똑 떨어지잖아요. 바다 속에 포함됐어요. 지가 바다 속에 포함됐죠. 지도 스스로 하나의 바다예요, 지가. 그리고 그 물방울이 고래를 기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군함을 뜨게 할 수 있고. 우리 물방울이 밖에 있을 때에는 지가 요만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지가 원래 지가 바다 속에 포함되는 순간에 고래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멋지네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면 네. 하나님처럼 고래를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하고 밝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성경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편한 거예요. 그럼요. 물론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잘 실수합니다. 내 실수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유로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는데도 굉장히 잘 유효할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유효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한동대학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데리고 하는 성경 공부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를 제가 지도를 안 했어요. 난 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교수님들 다 해도 난 못하겠다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다녀오고 그 공부를 하고 제 스스로 성경을 조금 더 읽고는 제가 스스로 이제 성경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죠. 그러면 깨닫는 건 별로 없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자유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얼어 있는 마음들을 그렇죠. 잘 녹이시죠? 어떤 점에서 말씀들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전화 보다가 그 아이들이 더 마음이 얼어 있어요. 겨우 15살 된 아이를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만나면은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애 보내고 난 뒤에 혼자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57살인데 제가 한 번도 안 겪어본 애를 겨우 15살 난 애한테 왜 이렇게 많이 겪게 하시느냐고. 그 어린 아이한테 엄마 죽게 하고 아빠가 새엄마 들어오게 하고 새엄마한테 두들겨 맞게 하고 무슨 그 가출하게 하고 거기다가 무슨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겨우 15살 난 아이한테 너무 많은 일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막 단단해지고 공격적이고 막 온몸이 가시로 뒤덮여 있어요. 자기를 또 보호하려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아까워요. 우리는 우리 학교는 원래 자유학교는 애를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고는 그냥 계속 봐줍니다. 모든 걸 다 용납을 하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애가 사실은 약간 사랑을 받고 싶어 아픈 척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럼 데리고 병원 갑니다. 깨병인 거 알면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애가 달라져요. 받을 달라져가지고. 만큼 받고 채워주면.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애가 이제 슬슬 가끔 가다가 선생을 배려하기도 하고. 아이가. 컸어. 지금은 뭐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우리는 전교생이 매일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35명 내지 40명이 밥을 먹거든요. 그 설거지를 걔들이 해요. 오. 집에서 아버지 물도 안 떠다 주는 애들이 30명 설거지를 해요. 그러고도 전혀 불평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삶도 태도도 많이 바뀌겠지만 네. 그들의 비전이나 꿈이나 장래 희망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사례들 조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불편한 게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부적응해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가끔 머리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면 잘 돼요. 그런데 머리도 나쁜 애가 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주 정말 힘들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검정고시를 계속 떨어지는 거야. 착한 마음을 먹었는데 검정고시를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참 힘들어요. 검정고시라는 게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보다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워낙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마음을 먹고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검정고시를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 그러면 얘가 절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환원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좋지 못한 생활로. 그럼 정말 속상하거든요. 이건 정말 이때까지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선생님들 5분을 따로 뽑았어요. 자본을 받았어요. 이 아이 1명 검정고시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5명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야, 멋있다. 야, 멋지네요. 이 아이를 합격시켜 주시면은 교장이 사비로 전 선생님 바베큐 파티를 쏘겠다. 야단 났어요. 야, 그 녀석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돼버렸어요. 오, 합격해버렸어요. 예. 바베큐 파티를 했죠. 기쁜 마음을 아셨겠네요. 물론이죠. 아, 그 애가 지금 군대를 갔어요. 아, 헌헌장부가 됐습니다. 와. 군대 가서 휴가 나온 거 보면 다 잘났잖아요. 네. 그게 그 옛날에 PC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놈이라는 걸 동일인물이란 생각이 안 들 만큼 달라졌어요. 뭐 군복을 입고 멋있게가 쫙 너무 멋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자가 된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 관장하는 아이도 있고, 무슨 그 피자 굽는 기술자인 아이도 있고, 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와. 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그 PC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들이고, 집에 앉아가지고 문 밖에도 안 나오고 게임만 2년 하던 아이고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겠네. 그렇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학부모가 안 계세요. 아이고. 아,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거나 뭐 자유학교에 와서 뭘 이렇게 출입 자체가 저희는 금지돼 있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예. 아예.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부모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모님들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부모가 또 그러는데 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시는 아이들과 또 비교될 수 네, 있겠군요.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생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 전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은 그의 본인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본인이 자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그의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아요. 너무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그걸 살려낼 수 없는데 그렇죠.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만큼 큰 네.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칙이 있다면서요. 아, 예. 교칙이라고는 딱 2개밖에 없는데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는 학생과 학생이 싸우면 안 된다. 어. 학생이 선생님께 대들면 안 된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오. 왜 안 되냐 하면 학생과 학생이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다 선수들만 모였기 때문에 싸우면 다쳐요. 다치면 크게 다치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미 경찰이나 또는 검찰의 보호관찰이나 뭐 이런 걸로 다 걸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걸리면 바로
잡혀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는 건 안 돼요, 교내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주먹이 세기 때문에 잘 안 싸워요. 교직 세운다 그래가지고 뭐 교직 지키는 지킵니다. 반드시 잘 지켜요. 잘 지켜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왜 대들어서는 안 되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착해 빠졌어요. 우리 한동대 너무너무 착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한 17살만 돼도 얘들이 겪은 인생은 환갑 다 돼가는 제 인생보다 더 많이 겪은 애들이에요. 그 얘들이 막 하고 대들면 선생님들 꼼짝을 못해요. 심지어 선생님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한동대 학생들이라 그러셨는데 네네. 밥하시는 그 11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학생들처럼 이렇게 이제 뭐 가르치고 수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은 오직 밥만 합니다. 근데 밥이라는 게 우린 밥 먹는 것 자체가 수업이에요. 공동체 활동이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공동체 활동 선생님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교수 부인도 있고 포항의 고위직 공무원 부인도 있고 뭐 전직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말하자면 고급 여성들이에요. 아주 고급 여성들인데 이분들은 밥만 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하고 나면 또 사람이 바뀌는데 이 선생님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선생님도 물론 아무 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딱 한 번 저녁을 사드려요. 딱 한 그릇 저녁을 사드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녁 사드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내년에도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교장 선생님 내년에 저 자르지 마십시오. 참 대단하죠. 아이고 참 듣기만 해도 눈물겨워요. 네. 3번 싸워가지고 퇴학당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여학생. 네네. 그 학생 받아들일 때 그 심정이 남달랐겠어요. 그때 제가 참 속상했었어요. 그럼 이제 쫓아낼 때 참 속상했는 게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저도 이제 좀 많이 대하다 보니까 말 안 듣는 애들만 200여 명을 지금 겪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말 안 듣기로 선수들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제가 화가 나지는 않아요. 교장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애를 꾸짖어도 그 합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꾸짖는 거지 감정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혼내고 있으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귀여운 거예요 이게. 이러고 혼내는데 그때 그 녀석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싸워서 애를 쫓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이만한 게 저 조그만 거한테 내가 약이 올라가지고 싸우고 쫓아냈다. 너무 화가 나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이랬었어요. 그게 그 녀석이 저를 위로했어요. 돌아왔어요. 이렇게 영 가버렸으면은 영 가고 안 돌아왔으면 난 그 속상한 마음은 그냥 있었을 텐데 이 녀석이 돌아왔더라고요. 며칠 뒤에 교장 선생님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공부를 좀 못했는데도 열심히 공부했죠. 정말 좀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포항 시내가 아는 서열에 있던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지금 기자입니다. 지방신문의 기자라고요. 이름은 못 대주지만.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 그러고 난 뒤부터는 요새도 애들을 뭐 이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을 하거나 꾸짖을 일은 많이 생기지만 화는 안 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나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선생은 프로는 그런 장면에 화를 내진 않거든요.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이지. 그때는 제가 화가 났었어요. 섭섭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화도 나셨겠죠. 그리고 화가 났는데 이놈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화를 냈다는 사실이. 그리고 안 올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왔어요. 해결됐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밥을 내야지. 그리고 또 뭐 물론 뭐 선생님들
저 사례비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아이들 뭐 활동비, 뭐 교과서, 예. 그렇죠.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뭐 수고하셨던 분들도 뭐 식사 내셔야지. 아주 소홀하게. 그 돈 다 어떻게 해요?